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분에서 얻은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두 번 만나면, 그러면 도함수는 부호를 본다라고 했는데, 도함수가 양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을 뜻하죠. 그러면은 원래 오리지널 함수는 바로 요 위치 왼쪽이죠. 여러분 왼쪽에서는 증가하다가,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감소, 그 다음에 다시 양수가 되면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띱니다.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바로 그 점이 극점이 된다. 증가와 감소가 딱 바뀌어버리는 극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증가에서 감소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게 되니까 이때는 극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3차 함수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x축에 접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중근이겠죠, 그죠? 2차 함수가 요게 x축과 이렇게 딱 접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바로 요 위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그러나 함수는 증가만 하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는 극점이 아니고 요것은 증가 상태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은 극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 상태, 극점이 아닌 거죠. 증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않으면서 붕 떠요. 플러스 계속 플러스 값만 가지면 이때는, 자, 원래 함수,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쭉 펴져 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서 증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만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3차 함수를 미분한 이 도함수, 2차 함수의 이것의 부호를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꼬불꼬불하냐 쭉 펴지느냐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 왼편에 있는 요 그래프는 극점을 가지는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는 극점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극점을 가지지 않는 3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단조 증가 또는 뭐 감소일 수도 있겠지요. 그죠? 이런 함수 1대1 이런 특성이 있는 함수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과 연관해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근의 개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공부를 할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x축이 있는데요. 요런 그래프들은 x축하고 만나봐야 딱 한 번밖에 안 만나게 됩니다. 그죠? 왜? 계속해서 증가만 하게 되면은 치고 올라가 버려요. 다시 안 내려와요. 그럼 x축하고 만난다면 딱 한 번 만납니다. 그런데 요건 달라요. x축하고 최대 몇 번까지 만날 수 있느냐면 3번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x축을 중심을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게 되면 요것이 교점의 개수가 3개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때 근의 개수와 이런 모양일 때 근의 개수가 달라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그래프 공식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x축에 접하는 3차 함수, 그러니까 y는 잘 보세요.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이렇게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가 베타하고 뭐 이런 관계 있다. 여기 베타 좀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면서리 다시 이 베타점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점이 바로 극대점이라, 극소점은 요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의
이 극소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2대 1로 내분하는 요 포인트에 바로 극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예? 요 포인트 여기에 바로 극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쭉 외워놓고 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도함수의 부호와 관계가 있더라. 이 부호가 계속해서 양의 값을 갖는 경우와 양 이렇게 갖는 경우에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고, 자, 그것이 실근의 개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자, fx는 0 이것의 실근의 개수 이것이 첫 번째 이렇습니다. 자, 요거이 이 fx가 지금 3차 함수예요. 이것이 요놈이 3차식이에요. 3차. 그게 는 0 놓게 되면은 요거 3차 방정식이라.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이것이 실근을 몇 개 가져요?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몇 개입니까? 몇 번 만납니까? 이걸 물어요. 근데 만약에 좀 아래쪽에 있을까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단조 증가 함수이면 또는 단조 감소 함수이면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한 개죠. 그럼 단조 증가, 단조 감소는 뭐냐? 이런 거죠.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냥 쭉 펴져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 f'x 이것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그래프가 x축하고 접하거나 아니면 x축하고 안 만나는 그래프가 되면 방금 말한 대로 얘는 이런 형태의 함수 또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띠게 된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형태의 함수를 나타내게 된다. 접선의 기울기 0이지만 이때는 계속해서 증가만 하기 때문에 요거 단조 증가 함수의 형태가 된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x축이 여가 있더라도 한 개의 교점. x축이 어딘가 있더라도 그때는 무조건 한 개의 교점밖에 가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번째,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가 아닌 거야. 즉, 다시 말하면 극점이 존재하는 거야. 극점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조 증가, 단조 감소가 아닌 경우를 뜻해. 그때는 몰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잘 몰라. 왜 모르냐면, 자, 우리가 3차 함수를 미분해서 얻은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두 번 만나, 이렇게. 두 번 만나. 그러면 실제 함수의 모양은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경계로 해서 증가, 감소, 증가를 이렇게 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증가, 감소, 증가를 반복해요. 그런데 만약에 x축이 여가 있다면 위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쭉 쳐져 있거나 하게 되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자, 세 개를 한꺼번에 그려볼까요?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극점이 존재합니다만은 이게 x축이 너무 아래쪽에 그려진 거야. 그럼 실제 만나는 교점은 하나밖에 안 생기지, 그지? 극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이게 너무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쳐져 버리면 이렇게 되더라도 요거는 분명히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이럴 수 있고요. 또는 x축에 접하는 그래프. 좀 전에 그려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접할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요것도 만난 거로 인정하니까 만난 점이 두 개입니다. 만난 점이 두 개. 또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역시 만난 점 두 개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게 뚫고 지나갔다가 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 이거 만난 점 세 개가 나오죠. 그럼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너는 한 번 만나고 너는 두 번 만나고 너는 세 번 만나는 건데 뭘 가지고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보세요. 이 점이 극대점인데 극대하고 극소가 둘 다 x축보다 위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요. 극대값. 다시 말하면 극대점의 y값. y값이 0보다 크고 극소값. 요것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요거는 극대값. 얘가 0보다 작고 극소값도 0보다 작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둘 다 0보다 작을 때 그때 만나는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얘처럼 스치죠? 스치죠, 그죠? 요 점이 바로 극소점, 이게 극대점인데 이렇게 되면은 극소값이 0이 되는 경우고요. 요렇게 돼버리면 이게 극대죠. 극대값,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대값이나 극소값 중에 어느 한 놈이 0이라면 x축에 접하게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극대값은 요거는 0보다 크고요. 자, 극소값은 요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이면 3번 만나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2번 만나고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가 모두 똑같다면 그때는 한 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근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극대, 극소를 가지는 3차 함수. 양, 양,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의 3차 함수는 x축이 어디에 있느냐. 이 x축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아니면 중간에 걸쳤냐에 따라가지고 근의 개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외워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요거는요.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 써져 있습니다. 밑에. 박스 보이시죠? 그죠? 거기 195페이지. 아래쪽에 박스 보이죠? 박스 보이죠? 거기에 박스 안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크면 하나의 실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면,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면, 곱해서 0 나오면, 그때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근입니다. 요거 중근, 요거. 중근 한 개,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 근이 원래는 3개인데 겹쳐버린 거예요. 중근 돼버린다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돼.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니까 3개의 교점을 가지게 된다. 이거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x축 위, 하나는 아래. 자, 이것이 바로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와 극대, 극소와의 관계예요. 물론 3차 함수나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배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대신에 미분을 배우시면은 요렇게 극대, 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근을 판정을 하지요. 자, 요 문제를 갖다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예제 1번 문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방정식이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지도록 그랬습니다. 자, 3차 방정식에서의 어떤 근의 분리 개념인데요. 근의 위치가 대략 주어졌을 때 문자 A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 예제 1번.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거 쓰지 마세요. 자, 요거는 지금부터 필긴 하지 마. 내가 지우고 두 번째 풀이 할 때 그때 그거만 쓰면 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함수 fx를 얘로 잡아요.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a. 얘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문제는 얘가 0 되는 포인트가 몇 개 나오느냐. 그러니까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가 x축하고 몇 번 만나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죠. 3으로 일단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3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8 되나? 이렇게. 자, 그럼 인수분해가 얼마 돼요? 4하고 2인가? 맞나? 오케이. 자, 3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4니까 이제 이게 4하고 마이너스 2니까 대략 그래프가야 마이너스 2라는 위치와 4에서 이렇게 걸치잖아. 그지? 그럼 증가, 감소, 증가가 반복되는데 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고 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대략 근이 몇 개다라는 걸 이제 판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 대략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자. 자, 볼게. 아시면 자세하게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y값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여기가 2, 여기가 4. 이게요. 그래프가 보면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이 양수.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4에서 값이 음수. 그래버리면 일단 근이 몇 개 나와요. 일단 근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극 대값이 양수, 극 소값이 음수. 그러면 근이 3개가 나와. 이런 거야. 그래야 돼 지금 문제가 보니까. 문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무슨 근? 양근. 그 다음에 한 개의 음근 그랬지. 그지? 그럼 물어볼게. 지금 이 점선이 지나가면서 이쪽이 만났지. 요거 양근이야 음근이야? 아니 y축이 여기 있고 만난 점에 x 좌표가 음수 아니야. 그지? 그잖아. 그러니까 음근 하나 같지. 그지? 음근 하나. 자, 내려가다가 원점 오기 전에 만났지. 그럼 양근이요 음근이요? 요것도 음근이잖아.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4보다 오른쪽에서 만났지? 요거 양근이라 그래. 자, 근이라고 하는 게 뭐니? 근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났지. 그지? 만난 점의 좌표를 근이라 그러면 되는 거야. x가 이 값을 가지면 정확히 0이 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이건 근인데 문제는 이게 양근 맞는데 얘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음근이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틀린 그래프야. 내가 점선으로 그린 이유가 그거야. 실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음근이 2개, 양근이 하나인 거지.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극되니까 내려오는 게 맞고요. y축과 이렇게 위쪽에서 만나면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서 걸리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양근이 되는 거지. 양근. 양근이란 말은 이 좌표가 양수가 되면 되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겠지. 양근. 요 놈은 이렇게 되니까 음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걸 지금 문제가 요구한 거예요. 근데 올라간다고 쳐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지. 그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냐면 잘 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아예 양수가 돼버리면 근이 아예 안 생겨져 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그래프라는 얘기야. 이해돼?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건 이 노란 그래프 같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밑에 있는 하얀 점선이라든가 이런 파란 그래프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러면 양근 2개하고 음근 하나를 가져요. 그래. 봐봐. 극 대값은 양수가 돼야 돼. 극 소값은 음수가 돼야 돼. 그래야 일단 근이 3개가 나와. 근데 양근이 된다, 음근이 된다를 잘 생각해봐. 그래프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서 y축과 만나는 점이 음수면 이게 음근이 되지. 그지? y축과 만나는 점이 내려가다가 만나니까 이게 위쪽에서 만나면 원점보다 위에서 만나면 더 내려가야 근이 생기니까 오른쪽에 근이 생겨서 양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근이 양근이 되려면 0에서의 함수가 즉 y 절편이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돼.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극대는 마이너스 2고 극소는 4잖아. 4라는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이때 양수가 되면 절대 안 돼. 얘가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돼야 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앙에 있는 근이 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까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크다. 0에서의 함수값도 0보다 크다. 그 다음 4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 한다. 자, 이걸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A에 문자 A 나오죠. 그죠?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렵네요. 곡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풀어서 답을 낸다라고 하는 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이것도 물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풀이가 거의 지배적으로 많이 쓰이는 풀이입니다. 보셔요. A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걸 다 그 오른편으로 넘겨버리세요. 물론 선생님 A를 넘기죠. 그럴 수 있는데요. A가 2항이 되면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좀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겨놓고 요걸 다 넘겨요. 그럼 3x, x 3승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4x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딱 놨을 때 왼쪽에도 어떤 식이 하나 있고 물론 상수지만 하나 뭐가 있고 오른쪽에도 뭐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또 이런 게 또 있어야 돼. 뭔 얘기냐? 자, fx는 gx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둘 다 식이 있는 이런 형태의 근은 바로 y는 fx, y는 gx의 교점의 x 좌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자, 얘가 근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때 오른쪽 왼쪽에 식을 두 개로 놓고 따질 때는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하다 만나거든요. 만난 점의 x좌표를 근이라고 해줘요.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으면 x축하고 그 그래프를 갖다 움직여가면서 이제 그 교점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두 개의 그래프를 놓고 따질 때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근이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상수함수 괜찮죠? 상수함수 정도면은 옆으로 평행하는 그런 직선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움직여도 괜찮아요. 얘요 문자가 없잖아요. 그죠? a라는 문자가 반대편에 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다 이미 개수가 모두 다 밝혀진 3차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고정이 돼버려요. 이게 좋은 점이 그렇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가만히 한 군데 고정돼 있고 상수함수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니까 요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그려놓고 얘를 움직여가면서 교점을 조사합니다. 자, 요 그리려면 미분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일단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4 되죠? 얘 0 되는 거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가지고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오케이. 자, 이거는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실제 이 함수는 4하고 마이너스 2에서 걸쳤으니까 이제 저쪽에 있는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는데 자, 2항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호가 요게 마이너스 3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뒤집어진 2차 함수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2예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띄게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이것이 y축 그 다음에 원점 x축 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4야.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0이 돼요.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이 얼마더라?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암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8 되고요. 그 다음에 4, 3, 10이니까 20 되고요. 얼마가 되죠? 좀 작은 값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48. 20, 48. 28 되나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같이. 저는 마이너스 28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내려갔다가 원점을 통해서 올라가요. 4를 집어넣으면 4를 이 함수에 딱 집어넣으면 4, 4, 4니까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4, 4, 48. 64, 48이니까 16 나오죠. 마이너스 16 나오고 4다 집어넣으면 96. 그럼 80 나오네요. 그죠? 이게 그림이 조금 이제 비례는 안 맞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면 마이너스 28까지 내려가고 쭉 올라가서 4일 때 함수값이 이게 80까지 나온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3차 함수하고 이런 3차 함수 그래프하고 y는 a라고 하는 그 상수 함수가 두 개의 하나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이었죠. 그죠? 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만났죠, 그죠? 요 점의 좌표가 양수. 요 점 좌표는 가만히 있어봐. 요거 음수네, 음수. 만난 거 여기 또 음수야.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돼버리면은 음근 2개, 양근 1개를 가지는 그래프가 돼요. 좀 더 위로 올려가지고요. 얘가 X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겠죠, 그죠? 그럼 만난 점의 좌표가 여기는 양수. 만난 점의 좌표, 이제 양수가 됐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음수가 되고요. 이때는 2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죠.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근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80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 그지? 그지?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 그러니까 실제 이 y는 a라고 하는 이 함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그럼 a는 가장 커서 80이에요. 그러니까 a는 최대 80, 최소 0.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저 부등식을 풀었을 땐 이런 답이 나왔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답을 확인하려면은, 가급적이면 움직이는 그래프는 단순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수함수. 문자가 나오게 되면 문자를 분리시킬 수 있다면, 걔만 따로 이제 상수함수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고, 직선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자, 예제 1번 문제에,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을 가지도록 요런 풀이가 아마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답을 내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 정답은 0부터 80까지 0과 80 사이라고 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이쪽도. 예.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196페이지 문제가 좀 많죠. 문제가 많은데 또 그냥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한 개만 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문제가 좋을까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196페이지 예, 연습 문제 4번 문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라. 자, 이 문제도 이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요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지? 그럼 이 문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fx라고 하는 함수를 x3승 마이너스 3x라고 놓고 gx라는 함수를 a라고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쪽 넘어가서 이쪽에 있는 게 fx, 이게 a, 상수함수. 이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겁니다. fx를 미분을 해가지고 너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자, 이것이 0 되는 포인트를 한번 찝어보면 3 묶었을 때 1과 마이너스를 2개 나오죠. 그죠? x 빼기 1, x 플러스 1. 얘가 0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증가감소 증가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대충 개형을 파악하시고 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조금은 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우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답이 얼마 나올까요? 자, 얼마? 2. 그 다음에 0에서는 0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요. 그죠? 그럼 그림이 여기가 극점, y 절편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됩니다. 대략 그림이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fx고요. 자, 이 a라고 하는 값이 도대체 얼마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틀려지는데요. 항상 이렇죠. 보세요. 극점을 싹 스치고 지나갈 때 이게 y는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쫙 스치고 지나갈 때 이때가 y는 마이너스 2예요. 이거를 경계로 해서 요 사이 a 값이 이제 요 중앙으로 이게 양이건 음이건 상관없겠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때는 3개가 나와요.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극점 지나갈 때는 2개가 나오고요. 극점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위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때는 1개가 나오게 되죠. 물론 얘보다 더 쳐져도 1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3개, 또는 2나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1개,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면 그때는 1개의 교점을 가지게 된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가다 보면 이렇게 한번 만나죠. 여기서 한번 쭉 내려가서 또 한번 만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세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혹은 2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것이 실근이니까 실근의 개수는 곧 이것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4차 함수도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이 3차가 해결되면 4차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3차까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까지 요거는 이제 6, 7, 8번은 일단 보류하시고요. 예? 요 문제는 5번까지만 일단 해결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일단은 그 부등식과 관련된 것도 미리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죠. 197페이지. 자, 부등식과 미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방정식 나왔으면 부등식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부등식 문제에서는 뭐 패턴이 여러 가지가 딱 정해진 거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여러 가지 뭐 모양이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보세요. 부등식과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은 곧 그래프를 그려서 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미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보세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다 뭐 상관없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전체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응?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가봐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한 30명 정도 이제 35, 40명 사이에 어떤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지? 한 반에.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반에서 말이야 제일 키가 작은 애가 150 넘어. 그럼 무슨 얘기야? 전부 다 넘는다 그 얘기지. 아닌가? 그렇잖아.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작은 학생도 150은 넘어 라고 하면 전부 다 150 이상이구나.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이란 말은 최소값을 뜻해요. 응?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게 150 이상이면 전부 다 15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 말은 자,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전부 다 어떤 위치에서 함수값을 계산하더라도 항상 0보다 크게 나온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부터 B라고 하는 자, 이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 안에서 뭐한 값이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이 구간에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부등식 중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범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범위라든가 항상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0보다 크더라.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0보다 뭐 크더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으셔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크다 쪽이니까 가장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소값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소값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미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요 값이 제일 높은지, 요게 제일 높은지를 여러분이 극점을 구해서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여러분이 수치를 대입하고 확인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극대점, 그 다음에 양 끝점, 제일 높은 게 누굴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 최소값을 확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제 2-1번 문제 그놈 가지고 한번 봐드릴게요. 보세요. 예제 2-1번 이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음수 쪽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x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x 3승 마이너스 2x제곱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가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 이 범위에서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전부 다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근데 이 그래프 한번 그려가지고 극점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 끝값 아니면 경계점이죠. 지금은 0이라고 하는 위치가 경계가 되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일단 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보십시오. 얘를 갖다 지금부터 fx라고 잡겠습니다. x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이 fx를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x로 묶어야 되겠죠. 자, x 묶어주면 3x 빼기 4. 0하고 3분의 4인데요. 0, 그 다음에 3분의 4. 이런 형태의 도함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는 뭐 대충 느낌 오죠? 이제 증가, 감소, 증가, 그죠? 조금만 더 정확히 그려볼게요. 그럼 원래 함수가 0하고 3분의 4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할 텐데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 하면 0이 나와요. 그리고 3분의 4, 이거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f 3분의 4는 계산합시다. 세제곱하니까 27분의 얼마죠? 4, 4, 4, 64 이렇게 되네요. 빼기 2배의 3분의 4의 제곱 그러면은 9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자, 위아래 3 곱해가지고 값을 계산해보면 27분의 64 빼기 2 곱하기 16 곱하기 3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요거 얼마인가요? 얼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7분의 64 빼기 요거 얼마? 6 곱하기 16이면 96이죠. 그죠? 96 빼면 얼마가 나와요? 32 맞나? 하여튼 음수 27분의 30이라고 하는 음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다는 얘기죠.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 3분의 4에서 요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7분의 3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생각하는 건 어디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가 항상 어떤 특정한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거는 바로 요 놈이죠. 요 놈. 그죠? A 써야 되느냐면은 A가 여기 쓰면 돼요. Y는 A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가 여기에 있으면 그래 X가 양수일 때 요 놈은 요만큼 요 놈은 요만큼이니까 이가 더 위에 있단 말이야. 자, 노란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죠. 그죠? 근데 이 A가 조금씩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면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요 스칠 때까지. 근데 이 위로 더 이상 올라가서는 곤란하죠. 왜? 더 올라가면 이때는 그 직선이 노란 그래프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 부등식이 이렇게 돼 버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A의 최대값 얘 얼마니?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32가 되는 겁니다. A는 그래서 가장 위로 올라가 있을 때가 바로 마이너스 27분의 32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실제는 그거보다 작거나. 자, 끝까지 올라가는 게 요거니까 는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같은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스친 것까지는. 요거까지는 인정하는데 요거보다 더 올라가서는 저 부등호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7분의 32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를 보시면은
노란 그래프의 뭐예요? 최소값이죠. 잘 봐. 노란 그래프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7분의 32죠. 그죠? 그러면 항상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것의 최소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놈의 최소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27분의 32죠. 그죠? 그죠? 그것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의 범위는 이것의 최소값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분의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 2-2번은 4차 함수 이야기인데요. 이거 잠깐 쉬었다가 제가 4차 함수까지 이제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네. 속도 가속도도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드릴게요.